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간의 충돌을 정치적 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한 저만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테슬라 투자 5년 하면서 21번째 맞이하는 인도량 발표 당일입니다. 그래서 이 당일을 해부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투자를 했었던 경험이라든지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당일날 좀 기준으로 해부를 해봤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전해드려 볼게요. 자, 그 전에 아마 오늘 썸네일 보신 분들 그리고 게시물을 못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3669주에서 2628주로 이제 주식수가 보유 주식수가 이제 줄어든 것처럼 이제 보여지는데 와이프가 보유하고 있는 1041주를 빼고 썸네일에 표시를 했습니다. 와이프는 101달러, 138달러, 이번에 올해 반토막도 더 났었던 210달러에도 테슬라의 미래 펀더멘털을 믿고 투자를 해 왔었고, 그때도 끄떡이 없었던 그녀였는데, 이번에 6월 달에만 거의 3번에 가까운 일련의 정치적 리스크가 나오면서, 이것은 테슬라 미래 펀더멘털과는 좀 별개로 좀 차원의 다른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아직 한 주도 매도하고 있진 않지만은 좀 자유롭게 그 1041주를 좀 운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빼고 썸네일에 표시를 했고, 앞으로도 그 수량을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아직 한 주도 매도를 하지 않고 있고, 와이프도 되게 신중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치적 이슈가 있고 신당 창당 이야기까지 나왔지만은 감정적으로 그냥 다 던진다든지 아마 모든 1041주를 다 던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일부를 조금 트레이딩 관점도 좀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거의 99% 확률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제 영상들 또 보시잖아요. 모아가는 주식 계좌를 또 따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와이프의 매수와 매도, 트레이딩 이야기도 만약에 실제로 그녀가, 와이프가 매도를 한다고 한다면은 또 왜 그랬는지, 어느 가격에 매도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또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매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좀 참고가 됐을 수 있다. 저는 또 긍정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자, 말씀드렸던 이제 정치적 쇼인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저는 매우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동의하기가 좀 힘들다.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정황으로 봤을 때. 자, 두 가지 가장 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그렇게 사전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테니까 너가 X에 그렇게 게시를 해. 그렇게 아주 디테일한 대본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뭐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사전에 모의가 좀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일론의 그 앱스타인 이야기 있었죠. 트럼프의 성추문 스캔들에 그 연루가 됐다는 그 이야기를 저는 절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리 사전에 어떤 전략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가지고 뭐 조금 입을 맞추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그것을 했다. 그것은 제가 보는 상식에 있어서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만약에 앱스타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정말 이 두 사람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따졌을 때 이렇게 한판 이제 잊을만 하면 붙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다 할 수는 있겠는데, 앱스타인 이야기가 제가 아무리 퍼즐을 맞추려고 하더라도 그 이야기가 이게 정치적 쇼라는 데 대해서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동의하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더 큰 이유는 일론이 그렇게 융단 폭격하듯이 이제 퍼부었잖아요. 거의 협박 형태로까지도 들려질 수 있는, 너가 이렇게 하면은 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게 보통 협박을 하는 어떤 그런 그 패턴인데, 정말 사전에 짜고 치는 고수로 저는 그렇게 다 짜고 했다고 한다면은 이미 이제 돌발 변수가 없는, 그러니까 결론이 지어져 있는, 100% 지어져 있는 상태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상원 표결이 남아있는 상태, 지금 상원이 표결이 51대 50으로 정말 극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자칫 그 표결이 나오기 전에 일론이 막 갖다 던졌잖아요. 근데 그로 인해 가지고 상원 의원 몇 명이 만약에 돌아섰다고 한다면 일론이 생각하는 것이 저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누가 총대를 메고 이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이 생각에 동조를 해야 되겠어 하면서 표를 반대로 가버렸다. 그러면 결과가 바뀌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 위험성을, 그런 리스크를 안고 두 사람이 정치적 쇼를 벌였다. 이 역시도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에 있어서는 이게 납득이 잘 안 간다. 자, 그래서 정치적 쇼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자, 다음으로, 자, 21번째 맞이하는 인도량 발표입니다. 정말 제가 어제
그 초특급 호재라고 했었던 거는 지금 그 어떤 호재들보다 뭐 저가형 전기차 출시 이야기가 나오면 좋겠고, 뭐 로보택시 세이프티 드라이브가 더 이상 우리 눈에 안 나타나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은 너무나 좋은 호재가 되겠지만은, 실적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인도량 발표를 코앞에 다가온 상태에서 그 우려를 어느 정도 불식시킬 수 있는, 이게 15,000대, 16,000대라 그랬으면은 영상을 올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2만 대가 넘어갔다는 것은 아무리 마지막 주에 영업적으로 밀어붙이기를 했다 하더라도 나오기가 힘든 수치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 인도량 발표 당일날의 역할을 충분히 해줄 것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당일날 되게 신기했었던 패턴들이나 흐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어떤 흐름들이 있었느냐. 인도량 발표가 오늘 7월 2일 밤 10시로 예정이 되어 있나요? 이제 밤 10시 반에 본장이 시작을 하는데 보통 30분 전에. 근데 2025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한 15분 전에 발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마 그 발표가 전 세계의 모든 테슬라 인도량을 기다리고 있는 세력부터 해서 뭐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한테 1초의 오차도 없이 똑같이 정보가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정보가 50초가 됐건 뭐 30초가 됐건 20초가 됐건 느리게 정보가 입수가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마켓 메이커부터 해서 다른 개인 투자자가 아닌 일반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는 인도량 발표를 미리 하는 것 같아요. 이게 30초 간격이나. 그래서 호가창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인도량 발표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서 아직 그 결과를 접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호가창에서 마치 본장에서의 거래량에서 주가가 폭발하면서 거래량이 터질 겁니다. 그 상황이라 한다면 우리가 그것이 위로 가느냐, 지금 상승을 하느냐, 하락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도량 결과를 우리가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직 접수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결과가 이미 나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시장에서는 환호를 할 만한 결과가 나왔는지, 실망을 하는 결과가 나왔는지를 그 호가창에 우리가 결과를 알기 전에 터진다, 거래량이. 그때 보시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이제 주가가 이제 변동성을 보이면서 거래량이 폭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이후로 주가는 더 크게 상승을 하거나 더 크게 하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짧은 기간에 거래량이 터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도량은 나왔고 변수가 물론 에너지 사업이 있지만은 그 순간만큼은 에너지 사업에 대한 그 퍼포먼스는 주가에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인도량 하나만 보고 일단 주가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 워낙 찰나의 순간에 주가가 이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제 어느 방향을 정하거든요. 그때보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뒤에 정보를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더 큰 변동성으로 더 위로 그전에 올라갔다 그러면 한 뭐 1% 올라갔다 그러면 그 뒤로 우리가 알게 되는 시점에서는 3% 4% 올라가거나 3% 4% 오히려 하락하거나 그런 패턴을 보여왔다. 그래서 그 아주 찰나의 순간에 호가창에서 갑자기 튀어오르는 그때를 한번 주시를 해 보시면은 아마 좋으실 것 같기는 하네요. 자, 그러면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 본장이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되기 전에 한 10시 29분까지는 뭐 장난이 아닙니다.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하나의 그 흐름이라고 할까요? 상방이나 하방이나 하나의 흐름이, 뭐 물론 이제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방향이 일단 정해지고, 본장이 시작이 되고 난 뒤에 그 흐름을 더 증폭을 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보통 한 자정 정도, 그러니까 자정에서 이제 12시 반, 그러니까 한 2시간 정도 안에는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일단락이 되는, 그리고 자정이 지난 이후에는 이제는 에너지 사업에 대한 성과 부분들이 좀 재조명을 받는, 그 재평가를 받는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었다. 그래서 인도량 발표는 이제는 인도량 자체 발표가 이전에는 이제 100%였죠. 2024년 4분기까지는 안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에너지 사업의 퍼포먼스가. 근데 에너지 사업의 퍼포먼스가 나오고 그것이 점점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기가와트 아워에 대한 수치가 두 자릿수가 되는 이 상황에서는 당일의 테슬라 주가의 흐름을 이 에너지 사업의 퍼포먼스가 적게는 40%, 많게는 절반도 지금 차지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죠. 2024년 4분기 때는 당일날, 인도량 발표가 있었던 당일날
테슬라의 주가 흐름의 주인공은 인도량 발표였고, 그 자동차 대수. 하지만 그 다음 날에는 에너지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받았었고, 2025년 1분기 때는 당일날 에너지 사업에 대한 성과와 이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성과가 같이 맞물리면서 당일 주가 흐름을 보여왔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에너지 사업에 대한 퍼포먼스에 대한 평가가 계속 빨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인도량 발표와 함께 혼재가 돼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근데 그 비중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인도량에 대한 우려가 더 많은 상황에서 이것을 얼마나 에너지 사업이 상쇄시켜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오늘 12시에서 이제 자정에서 12시 반 사이 그 이후로 일어나는 주가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는 한 아무리 못해도 13기가와트 아워, 좀 괜찮으면 15기가와트 아워도 더 잘 나오는 그 이상의 수치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1분기와 비슷한 10기가와트 아워 수준으로 나온다고 한다면은 오롯이 인도량에 대한 그 판매량을 보고 시장이 움직일 것 같아 가지고 저는 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많게는 보통 인도량 발표 때 주가 변동성이 아무리 못해도 3%는 넘었거든요. 그래서 자칫 에너지 사업의 성과가 안 좋게 나올 경우에는 3% 이상의 하락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인도량에 대한 성과를 지금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 저도 궁금한데요. 인도량 당일날에는 2025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우 예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치적 리스크가 있고 그 이슈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인도량 결과와 그리고 에너지 사업 퍼포먼스만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025년 1분기 때 도저히 수장 자리를 물러난다는 뉴스가 인도량 발표 당일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12%의 주가 변동성을 일으키면서 결국은 폭망에 가까운 인도량을 기록했지만 당일날에 5%가 넘어가는 주가 상승을 만들어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뉴스들이 나올 수도 있다. 정치적 리스크가 완전히 일단은 당분간 해소가 되는 어떤 그런 워딩들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역전되는 형상, 오히려 지금 조금 화해 모드로 가는데 이것이 오히려 더 티격태격하게 만드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좀 긍정적인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은 인도량 발표가 있는 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락 같은 희망이긴 하지만은 저가형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인도량 발표를 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저가형 전기차의 출시가 공식화되는 그 순간에 동시에 모델 Y 주니퍼와 모델 3 하이랜드의 판매가 일시적으로라도 빠질 수 있다. 왜냐하면 제 주위에도 이 저가형 전기차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 그 차가 나오면은 나는 모델 Y보다는, 모델 3보다는 그 차가 많이 저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차를 구매를 할 것 같아라고 하는 분들이 제 주위에 꽤 있으십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이거 정말 제대로 출시를 하지 않으면은 이 모델 Y 주니퍼와 모델 3 하이랜드의 판매량이 정체가 일어나거나 오히려 시간이 지나도 빠질 수 있겠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마 제가 보는 관점에서 테슬라의 경영 역사에서 최고 난이도의 의사결정은 로보택시도 아니고 옵티머스도 아니고 이 저가형 전기차 출시가 아닐까 생각도 해보게 될 만큼의 상품을 다뤄본 사람 입장에서는 최고 난이도의 어떤 출시가 아닐까. 그래서 테슬라가 되게 이제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은 주주 입장에서,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준비가 좀 돼 있어가지고 모자라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는 딱 시장이 환호할 만큼의 저가형 전기차 출시 소식도 한번 지금 너무나 우려가 많잖아요. 좀 지치기도 하고, 그때 담비 같은 소식도 한번 들려주면 좋겠다, 그런 희망도 또 가져보게 되네요. 그래서 오늘은 당일날 있었던 주가 흐름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해 나가신다고 할 때 좀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